그럼 아이는 아빠가 자기 마음을 읽어주면, 아빠가 그래도 엄마인 나보단 나를 이해하네? 그래서 오히려 관계 갈등이 줄어들고, 아빠가 나를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빠와 싸움을 더 안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1차 대전으로 끝날 것을, 엄마하고 딸의 1차 세계대전으로 끝날 것을 2차 세계대전으로 확장하는 게 안 되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 아버지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아빠의 도움을 참 얻는 게 중요한데, 이 아빠의 도움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해요. 한 어머님이 계셨는데 이 어머님이 워낙 지혜로운 부분이에요. 따님이 둘인데 큰딸을 교육하려고 하는데 처음 낳아 놓으셨으니까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래갖고 잘 키워보려고 이 어머님이 뭐 교육책도 읽고,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이셨던 기억도 되살려가지고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아이한테 개입하지도 않고 객관적인 거리를 두면서 아이에게 칭찬도 잘해주고, 이른바 진짜 모범 엄마처럼 모범 엄마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자녀 교육에서 이 사춘기가 온 이 큰딸이 아빠의 자녀 교육이 필요한데 가끔 엄마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빠가 그걸 도와주기는커녕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아빠가 또 딸을 그렇게 훈육을 하고 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이 어머님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이 아빠 때문에 오히려 자녀 교육이 더 실패해서 아빠 때문에 어떡해요? 라는 부분 때문에 저한테 이제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어머님들이 아버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 힘드신 이유가 지금 자녀 때문에 이 뭐 정보도 아셔야 되고, 또 이 큰딸 사춘기에 온 따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대학생 따님도 있고, 뭐 초등학교 따님도 있고, 아드님도 있고요. 특히 아들 교육이 어머님들에게는 참 어렵긴 한데 그건 이제 별도 주제로 다루기도 할 텐데, 이 부분에서 보통 아버님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집에 있으신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자녀 교육을 좀 확실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자신은 이제 어머님은 집에서 양육을 감당하는 이런 일을 이렇게 분업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서 아버님 역할을 도움을 얻기가 어려워요.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또 아버지는 이 자녀 교육 입장에서 어떻게 도와줄 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취하냐면 보통은 그래도 이 팔이, 아빠들의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러니까 딸하고, 예를 들면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면 누구 편을 들면 보통의 남편이나 아버님들은 아내, 즉 엄마의 편을 들게 돼 있어요. 또 본인도 부모잖아요, 아이에게는. 그러니까 부모적인 시각을 갖고 아이를 대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빠가 볼 때도 딸이 엄마한테 대어드는 모습이나 부모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고 교육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빠가 같이 엄마하고 연합을 하거나 아빠가 본 눈에서 아이의 행동이 버릇이 없거나 또는 엄마가 본 그런 단점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고집이 너무 세다, 신경질을 낸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빠도 좋지 않게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빠가 중재자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엄마하고 연합군이 돼서 딸이나 아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딸, 아들 입장에서는 더 서운한 거죠. 왜냐면 엄마하고 지금 다퉈서 엄마가 내 편이 아닌 것도 서운한데 지금 아빠까지 내 편이 아니니까 딸, 아들의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첫 번째는 어머님이 좀 노련하게 얘기를 해서 전업주부이시더라도 또 뭐 직장에 다니셔도 아빠에게 공동 육아의 책임은 부모로서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는 아빠에게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둘이 싸우고 있으면 둘을 좀 말려주는 역할을 해달라 그러지, 엄마 편인 내 편을 안 들어줘도 괜찮다, 싸움을 말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또는 정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를 몰라서 이 자녀와 엄마의 싸움을 중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일러줘야 돼요. 아주 가장 쉽고 가장 따라하기 쉽고 아버지들이 가장 하기 쉬운 이 자녀와 엄마의 갈등 사이에서 엄마를 도와주는 방법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읽어준다고 하니까 아빠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줘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그냥 남자들은 좀 이렇게 단순하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자들 속성상. 그래서 예를 들어줘야 돼요. 자, 엄마하고 딸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엄마 편을 무조건 드는 것보다는 아이가 예를 들자면, 엄마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난 너무 요즘 신경질이 많이 났어. 나 뭐 스마트폰도 하고 싶은데 심심해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공부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빠가 스마트폰 많이 하고 재밌게 살고 싶구나. 공부하는 게 너무 요즘 힘들구나.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돼요. 그럼 아이는 아빠가 자기 마음을 읽어주면, 아빠가 그래도 엄마인 나보다 나를 이해하네? 그래서 오히려 관계 갈등이 줄어들고, 아빠가 나를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빠와 싸움을 더 안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1차 대전으로 끝날 것을, 엄마하고 딸의 1차 세계대전으로 끝날 것을 2차 세계대전으로 확장하는 게 안 되게 하는 거죠. 이 방법으로. 그래서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전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엄마가 이게 아빠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버님에게. 내가 딸을 이렇게 혼낼 텐데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해줘 하고 짜세요. 자, 이제 정말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딸아들을 잘 길러봐야죠. 연기도 하고요. 사전에 짜고 같이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 주식작전처럼 짜는 건 아닌데, 공모하는 건 아닌데, 서로 역할을 같이 계획해서 짜시는 게 중요해요. 엄마는 예를 들자면 이게 약간 잔소리한 역할을 하는데, 아빠는 적극적으로 딸에게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역할, 또는 중간에 이렇게 이게 이쪽이 맞고 저쪽이 맞고 이렇게 객관적인 심판이 되어주는 역할, 이런 걸 맡아라라고 사전 역할 분담을 하시면 훨씬 더 아이하고 또는 관계가 좀 더 좋아지시거나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해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이런 부분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연한 자녀 교육에서 참여할 권리인데, 아버지들은 자녀 교육에 참여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다니고 일하고 바쁘지만 그래도 쉬는 날이나 퇴근하고 돌아와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줄지를 모르고 아내가 어떤 요구를 할 줄 몰라서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어머님 혼자 독박 자녀 교육을 안 하시고 덜 힘든 방법은 아빠에게 어떻게 할지를 일러주고, 당신이 내 심판이 좀,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심판이 좀 되죠. 아니면 딸의 편을 좀 들어줘. 나는 내 얘기를 할 테니까. 이렇게 역할 분담을 사전에 분명히 자녀에게 참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중립적인 역할 또는 딸의 편을 들도록 또는 마음을 읽어주도록 하면은 훨씬 더 자녀 교육에서 어머님이 갖고 있는 짐이 좀 내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 혼자 자녀 교육을 다 전담하는 게 힘듭니다. 아빠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시면 훨씬 더 쉽게 자녀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힘드시지만 자녀 교육 힘내시고 아빠의 역할을 좀 더 요구하고 분명히 원하는 바를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